일단은 이제 CAD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지난주에 간략하게 했었고요. 내용으로는 이런 거였어요. 그래서 이제 CAD라고 하는 애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제도를 하는 거,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제도를 하는 거 자체를 CAD라고 하는 시스템이라고 불러요. 이제 저희가 배우는 거는 오토데스크, 오토데스크라는 회사의 CAD, 오토캐드라고 하는 애를 배우는 거로 보시면 되고요. 이제 이 CAD라고 하는 시스템은 대화를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, 간단한 예로 보면은 내가 물체를 복사하겠다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컴퓨터가 저한테 물체를 선택하세요 라고 뜨는 방식이에요. 그 물체를 선택하고 나서 선택했음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기준점을 넣으세요 라고 떠요. 그럼 기준점을 입력하고 다시 스페이스바를 눌러주면은 옮겨질 위치를 누르세요 이렇게 뜨는 방식입니다. 그래서 컴퓨터하고 한 번 한 번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핵심은 커맨드 라인, 명령어가 진행되고 있는 커맨드 라인을 항상 보셔야 된다 였습니다. 그래야지 익숙해지고요. 안 그러면은 저 절차를 전부 다 통째로 암기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뭐 저희가 물체를 옮깁니다 그러면 이 순서를 통째로 외우셔야 된다고요. 복사를 합니다 그럼 걔도 통째로 외우셔야 돼요, 순서를. 안 그러면 못 쓰세요. 그래서 습관적으로 커맨드 라인을 계속 보면서 자동적으로 이게 숙달될 때까지, 그래봐야 한 10번 하면 10번 정도 그 같은 순서니까 10번 정도 읽으면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.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으로 CAD를 쓰기 위해서는 마우스의 사용 방법을 좀 아셔야 됐는데, 왼쪽 버튼과 휠 버튼 이 두 개를 주로 쓰고요. 이제 왼쪽 버튼은 명령어를 입력하거나 좌표를 입력하거나 아니면 뭐 그 위치 같은 거를 넣거나 아니면 물체를 선택할 때 사용하는 키였고요. 휠 버튼은 실제로 명령어를 대체해서 쓰는 애들이 있는데,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줌, 확대 축소하는 기능이었어요. 확대 축소하는 기능이었고, 가운데 있는 휠 버튼을 더블 클릭하면 화면에 있는 모든 걸 한 번에 보여주는 메뉴가 작동됐습니다.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됐었어요. 이쪽에 원이 있었다라고 했을 때 확대, 축소, 확대, 축소, 그리고 확대가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휠 버튼을, 가운데 있는 휠 버튼을 빠르게 2번 누르면 이렇게 전체를 보여주는 기능이었습니다. 멀리 있다고 하더라도 2번 누르면 전체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기능이 이 마우스 휠 가운데 버튼이었어요. 그래서 이제 이 기능을 명령어로 쓰셔도 되지만 휠 버튼으로 쓴다였고요. 작업을 하다 보면 화면을 끌어당기거나 해서 쓸 일이 많이 있는데, 그럴 때 쓰는 게 이 펜 기능입니다. 근데 이것도 마우스 휠 버튼으로 쓰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기능입니다.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쪽 부분을 확대해서 특정 작업을 하고, 여기서도 좀 작업을 하고, 옆으로 끌어당겨서 여기에서도 작업을 해야 돼요. 이럴 때 끌어당기는 기능, 지금 제가 화면을 눌러서 당기고 있는데 이 기능이 마우스 휠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끌어당기는 기능이었어요. 작업하는 동안에 수시로 쓰는 기능이기 때문에 좀 불편하신 분은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. 확대, 축소, 그리고 끌어당기는 기능, 이 기능은 연습을 좀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오른쪽 버튼은 상황에 따라서 메뉴가 달라져요. 평상시에 쓰는 건 아니고 가끔 가다가 좀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써야 되는 명령어 같은 게 있는데, 그런 것들을 쓰기 편하게 해줍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직은 안 했습니다만, 제가 선을 그리고 있는 중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, 이렇게 그리고 있다가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메뉴가 이렇게 뜨고요. 뭐 만약에 물체를 옮기고 있는 중간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똑같네요. 또는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상황에 맞는 특수한 메뉴들이 뜨는 기능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있어요. 아니면 누른 다음에 누르면 또 다른 메뉴가 뜨죠.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명령어로 입력했을 수도 있는데, 뭐 다 외우기도 어렵고 옵션을 찾아 들어가기도 귀찮고 이럴 때 한두 번씩 도움이 되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쓰는 버튼이 오른쪽 버튼입니다. 그래서 중요한 거는 왼쪽과 휠, 일단은 가장 먼저 휠, 이거는 잘 쓰셔야 돼요. 그래서 이 얘기였고요. 결국 CAD로 뭔가를 쓴다라고 하면은
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돼요. 명령어를 쓸 줄 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올바른 순서대로 입력을 하셔서 어떤 체계로 쓰면 명령어가 어떻게 작동된다라고 하는 그 상황별로 얘네들을 쓸 수 있도록 좀 연습을 하시는 게 CAD를 잘 쓰는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가장 기본되는 명령어 중에 하나인 offset이라고 하는 명령어하고 이제 설정에 들어있는 기능이었는데 설정에 들어있는 건데 스냅이라고 하는 기능을 좀 썼어요. 오브젝트 스냅인데 이렇게 생겨있는 기능인데 이거는 특정 요소 선의 특정 부분을 찾아주는 기능이었어요. 이렇게 썼었는데 얘네들은 요번 주에도 계속 쓸 거고 계속 설정을 보여드릴 테니까 좀 익혀서 쓰시면 되겠네요. 일단 지난주에 한 거 중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하면은 옵셋, 이 순서죠. 순서. 옵셋은 평행하게 복사해주는 기능인데 명령어를 쓰는 방법이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. 명령어를 입력하고 거리값을 넣고 복제할 요소를 선택한 다음에 복제될 방향을 클릭하면 됐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통째로 외우는 게 귀찮다, 나는 좀 어렵다 라고 하시면은 커맨드 라인을 보면 된다 라고 설명드렸어요. 이렇게 하나의 선이 있다고 했을 때 offset O 스페이스바 라고 넣으면 커맨드 라인에 거리값을 넣으세요 라고 떠요. 그러면 거리값 한 요만큼 넣었다 라고 생각하고 거리값을 넣었더니 복제할 요소를 선택하세요 라고 떠요. 그럼 복제할 요소를 선택해주고 방향을 보면 이제 사이드,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할 건지를 지정하세요 라고 뜨거든요. 그럼 위쪽, 아래쪽, 위쪽 해서 클릭해주면은 명령어가 종료가 됐습니다. 이 순서를 처음에 통째로 외우기는 어려워요. 그래서 좀 잘 안되시더라도 커맨드 라인을 보시면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. 이 순서대로. 그래서 좀 귀찮아도 커맨드 라인을 보면서 순서를 천천히 외우시면서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옵셋을 쓰는 순서가 외워져요. 안 그러면 이걸 써놓고 외우셔야 돼요. 아니면은 계속 물어보는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이제 만약에 명령어를 기록한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요 정도를 써주는 게 좋습니다. 단축키가 5입니다 이렇게 써놓는 것보다는 그냥 평행 복사해 주는 거다 간단하게 써주고 사용 순서, 사용 방법이라고 써놓긴 했는데 사용 순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요거를 조금 기록을 해 두시면은 나중에 어떻게 써야 된다, 내가 지금 뭘 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했다 얘를 알 수 있습니다.